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데 그래? 또 무슨 잔소리 들었냐? 아니요. 이제 더는 참지 않으려고요. 이혼하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은지, 올해 36살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들었던 이혼 선언의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어머니는 올해 65살,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어요. 며느리는 말 잘 들어야 한다. 시부모 말이 법이다. 같은 말을 자주 하셨죠. 시어머니보다 2살 많으신 67살, 시아버지는 항상 조용히 어머님 편이었고요. 남편 성우는 저보다 3살 많은 39살,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째입니다. 솔직히 결혼 초엔 좋았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남편도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이란 게 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댁이란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며느라, 국이 너무 짜다. 반찬도 간이 세. 우리 집 식구들은 이렇게 안 먹어. 아가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지 말고 좀 점잖게 있어야지. 주말엔 성호랑 본가에 와야지. 시댁보다 친정이 더 중요하니? 그때마다 저는 그럴 수도 있지, 맞춰가야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맞추다 보니까 내가 사라졌어요. 친정엄마 생신 때도 시댁에 먼저 가야 했고, 아이 유치원 행사도 시어머니랑 장 보러 가느라 못 간 날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해도 늘 그 말뿐이었어요. 은지야, 그냥 좀 참고 넘겨. 우리 엄마 원래 저래.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손이 느려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냥 일찍이 우리 성우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때도 있다니까? 그 말에 다들 웃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졌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남편 곁에 있으면서도 저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고민했어요. 정말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도 될까? 애도 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의 엄마를 보여주고 싶은 걸까? 그리고 결국 결심했어요. 추운 겨울을 넘어 따뜻한 봄, 어느 토요일, 시댁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자리, 아직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그날,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죠.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데 그래? 또 무슨 잔소리 들었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 더는 참지 않으려고요. 이혼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어요. 웃던 얼굴들이 굳고 남편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되물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내가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냐? 맘대로 해. 너 같은 애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도 없어. 그때 저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 이제야 해주시네요. 그럼 저도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도 알고 있었겠죠.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이 찾아왔어요. 어색하게 손에 쥔 편지 한 장. 눈시울이 젖은 그 얼굴로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야,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너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편지를 펴보니 그동안 제게 해주지 못했던 말들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감사했고, 미안했고, 사랑한다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함께하자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 느낌이었어요. 지금요? 우린 아직 이혼도 재결합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남편의 전화도 시어머니의 연락도 받지 않았죠. 마음 정리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작은 카페 앞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혼자 평소보다 초라한 차림으로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시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잠시 후 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은지야, 그동안 미안했다.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집안이 텅 빈 줄 이제 알겠더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날들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둘이 앉아 진심을 담아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은지야라고 부르셨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 한켠이 살짝 풀어지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어요. 이번엔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성호 씨, 난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성호 씨랑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건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야. 이제 다시는 누구의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변명도 회피도 없었죠.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후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틀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삶을 택하기로 했죠.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으로 조금은 다르게 그러나 훨씬 더 진짜로 함께하기로요. 시어머니도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명절마다 무조건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아이에게도 내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카페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땐 정말 용기 내길 잘했다. 내가 나를 지켜낸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기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그리고 당신답게 살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